다음은 컬렉션의 순차 검색을 위한 아이터레이터입니다. 아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이고요. 리스트 구조의 컬렉션에서 요소의 순차 검색을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벡터라든가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 등이 상속받는, 즉 사용하는, 구현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순서는 우선 예를 들어서 벡터 클래스의 객체 V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그 요소의 타입이 인티저라는 뜻이죠. 자, 벡터의 객체 V를 만들고요. 이 V를 이용해서 아이터레이터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컬렉션에 아이터레이트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아이터레이터의 객체 IT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 컬렉션의 객체를 먼저 만들고 나서 아이터레이터의 메소드, 아이터레이터를 호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터레이터 객체를 얻어냅니다. 이 아이터레이터 객체 IT는요, 해당 컬렉션을 순차 검색할 수 있는 객체입니다. 그 벡터에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요소들을 첫 번째부터 그 순서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객체가 아이터레이터 객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이터레이터 객체의 IT.hasNext 다음 요소가 존재한다면 다음 요소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다음 요소를 리턴을 해서 n에다가 대입을 시킵니다. n에다가 저장을 시킵니다.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페이스입니다. 메소드에는요, hasNext 메소드가 있습니다. 다음 반복에서 사용될 요소가 있으면 true를 리턴을 합니다. 따라서 while loop 안에 있는 조건이 true라면, 즉 다음에 사용할 요소가 있다면 그 다음에 next 다음 요소를 리턴을 합니다. 다음 요소를 리턴을 해서 n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거죠. remove는 마지막으로 리턴된 요소를 제거를 합니다. 이 그림은요, 그 벡터 객체와 그 아이터레이터 객체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에서 벡터의 객체 V를 먼저 생성을 했고, 이 V를 이용을 해서 아이터레이터 객체 IT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IT는 이 벡터의 객체 각 요소를 요소에 접근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요소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아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정수 벡터를 검색하는 예제입니다. 다음 코드 중에서 벡터 검색 부분을 아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수정하시오 했어요. 클래스 아이터레이터 EX 클래스 이름이죠. 메인 메소드가 있고요. 메인 메소드 안에서 벡터 클래스의 객체 V를 생성을 합니다. 제네릭으로 인티저를 활용하고 있죠. 정수값만 다루는 제네릭 벡터를 생성을 했고요. 이 벡터에 5, 4, 마이너스 1 삽입을 하고 인덱스 2에 이 부분이 인덱스 0, 1, 2니까 인덱스 2에 100을 삽입을 합니다. 4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정수 100이 삽입이 되겠죠. 그러면 벡터에는 5, 4, 100, 마이너스 1 이러한 순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객체, 벡터의 객체 V를 이용해서요, 아이터레이터 메소드를 호출해서 아이터레이터 객체를 얻습니다. IT.
네, IT.has next. 다음 요소가 있다면, 그러면 true라면 다음 요소가 있다면 다음 요소를 리턴을 해서 n에다가 대입을 하고 출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5, 4, 100,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여기 역슬래시 ln이 있기 때문에요. 네, 하나씩 출력하고 줄바꿈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네, 썸에는 0을 대입을 하고, 네, 아이터레이터 객체를 다시 얻고, 네, 다음 요소가 있는 동안에는 그 요소 값을 n에다가 대입을 해서, 네, 이 문장은 썸은 썸 플러스 n이죠. 그 썸에다가 n 값을 누적을 시키는 겁니다. 그 썸에는 최종 루프를 빠져나갈 때쯤이면 이 썸에는 그 벡터 안에 있는 모든 요소의 합이 들어가 있겠죠. 네, 벡터에 있는 정수의 합이 여기서 출력이 됩니다. 네, 간단한 예제였습니다. 다음 클래스는 해시맵 클래스입니다. 네, 두 개가 제네릭으로 구현이 되고 있죠. 앞에 있는 게 키고요. 두 번째가 밸류입니다. 키와 밸류의 쌍으로 구성되는 요소를 다루는 컬렉션입니다. K는 키로 사용할 요소의 타입이고요. V는 값으로 사용할 요소의 타입입니다. 그래서 값은 밸류가 되겠죠. 키와 값이 하나의 쌍으로 삽입이 됩니다. 이 값을 검색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키를 이용을 해야 하고요. 삽입 및 검색이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요소를 삽입을 할 때는 put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요소를 검색을 할 때는 get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보면은 해시맵에서 스트링 그러니까 키도 스트링으로 사용을 하고 밸류도 스트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네, 해시맵의 객체 h를 생성을 합니다. 네, 키도 밸류도 둘 다 스트링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요. 이 해시맵 h를 이용해서 put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요소를 삽입을 할 때 put 첫 번째 나온 게 k 즉 키예요. 애플이라고 하는 키에 사과라고 하는 밸류를 삽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애플 키와 사과 값의 한 쌍을 해시맵에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get 메소드는 요소를 검색해서 리턴해주는, 즉 애플에 해당되는 키, 그죠? 애플 키로 이에 해당되는 값을 검색을 해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과가 이 스트링 KOR에 들어가게 되겠죠. 네, 해시맵 그 내부 구성을 보면은요. 네, 앞에서 요 해시맵 클래스의 객체 맵을 생성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게 키가 되겠고 두 번째가 밸류가 되는데요. 둘 다 제네릭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풋 메소드를 이용해서 애플과 사과 하나의 쌍으로 삽입을 합니다. 내부에는요. 키 테이블이 있고 밸류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각각 따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애플과 사과 한 쌍을 삽입을 할 때는 그 애플은 키 테이블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과는 밸류 테이블에 들어가서 이처럼 키 테이블과 밸류 테이블을 따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해시맵 클래스의 주요 메소드를 보면 클리어는 해시맵의 모든 요소를 삭제하고요. 이 키에 해당하는 이 키가 그 컨테인트 키 있으면 이 지정된 키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리턴 타입이 불리언이잖아요. true를 리턴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value를 포함하고 있으면 true를 리턴을 하고요. 지정된 키에 매핑되는 값, 이 키에 매핑되는 값 v를 리턴을 합니다. 키도 그러고 v도 그러고 제네릭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턴 타입도 이 제네릭 타입이 들어갑니다. 이지 empty라면 true를 키셋, 해시맵에 있는 모든 키를 담은 셋 컬렉션을 리턴을 합니다. 키셋이니까 키들을 모아놓은 셋이니까 그 셋으로 리턴이 되는 것이고요. 그 풋은 키와 밸류를 매핑하여 해시맵에 저장이 됩니다. remove는 이 키에 해당하는 매핑된 값을 그 해시맵에서 삭제를 하고요. 그 사이즈는 해시맵에 포함된 요소의 개수를 리턴을 합니다. 해시맵 컬렉션 활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해시맵 객체 H를 생성을 해요. 그러면 H는 이렇게 키 테이블과 밸류 테이블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세 개의 쌍에 그 쌍을 삽입을 합니다. 우선은 여기 베이비에는 아기가, 러브에는 사랑이, 애플에는 사과가 각각 그 키 테이블과 밸류 테이블에 삽입이 되었고요. 그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러브 키에 해당하는 값을 리턴을 받습니다. 러브 키에 해당하는 매핑되는 값이 사랑이니까 그 KOR에는 사랑이 들어가겠죠. 애플 키에 매핑되는 값을 삭제를 합니다. 애플. 그럼 두 번째 한 쌍이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사이즈는 2가 되겠죠. 제네릭 클래스를 우리 사용자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 이름 옆에 퍼블릭 클래스, 마이 클래스라는 이름, 클래스 이름 옆에 일반화된 타입 매개 변수를 추가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꺽쇠가루를 이용을 해서요. 여기 예를 들어서 뭐 t를 넣는다. 그러면 그 제네릭 클래스, 마이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타입 매개 변수를 t로 하는 겁니다. 이 t가 여기에도 오죠. 즉, 이 t 타입의 벨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그 set의 메소드에도 매개 변수 a의 타입이 t 타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get의 메소드 그 벨을 리턴을 하는데 리턴 타입도 역시 t 타입이 되는 것입니다. 제네릭 타입의 구체적인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메인 메소드에서 구체적인 타입을 지정하여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구체화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앞에서는 그 my 클래스를 제네릭으로 작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즉, 제네릭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 제네릭 클래스의 타입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my 클래스의 객체 s를 생성을 하는데 그 타입을 스트링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링 객체 my 클래스의 스트링 객체 s를 만듭니다. s에 set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hello 여기서 A가 T타입이니까 T타입이 여기 메인에서 스트링으로 구체화했기 때문에 문자열이 들어가겠죠. hello를 셋합니다. 그러면 그 벨이라고 하는 필드에는 hello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get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요. 그 벨에 아까 hello가 들어갔잖아요. 그 값을 t타입으로 리턴을 해서 이 자리에 출력을 시키게 되면 hello가 출력이 됩니다.
이제는 t를 인티저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인티저예요. 인티저. 셈 메소드로 호출해서 인티저니까 5를 삽입을 합니다. 그쵸? 그럼 벨에는 5가 들어가겠죠? 역시 그 get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그 벨 값을 리턴을 받는데 정수로 리턴을 받으니까 이 자리에 숫자 5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패키지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임포트 문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이 임포트 문장은 이미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선언문이에요. 네, 임포트 패키지가 오고요. 메인 패키지 이름 여기 점이 있고요. 서브 패키지 이름 점이 있고 뭐 그 외에 하부 그 하위 패키지가 있다면 계속 써주고 마지막에 클래스 이름이 오게 됩니다. 네, 세미콜론 찍고 자바 랭은 패키지 이름인데요. java.lang은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로서 굳이 임포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용한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패키지인 자바유틸 클래스들 중에 많이 사용되는 클래스입니다. 네, 우리 어레이리스트 클래스를 봤죠? 역시 자바유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이고요. 링크드 리스트, 리스트, q, 그 priority q, 우선순위 que입니다. no search element exception 클래스, empty stack exception 네, 이러한 클래스들이 모두 다그 자바 유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클래스를 그 본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네, 자료구조 내용에서 자주 쓰이게 되는 그 클래스들입니다. 자바 유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어레이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특정하게 그 클래스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임포트 하면 되는데요. 자바 유틸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별표를 찍으면 됩니다. 자바 유틸 패키지 안에 모든 클래스를 임포트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바 유틸만 해서는 여기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자바 유틸은 패키지 이름입니다. 임포트는 클래스를 임포트 하겠다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패키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 아래 뭐 별표를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클래스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